2006년 11월 데저리크 가족에게 큰 슬픔이 닥쳤습니다. 유치원 졸업을 앞둔 큰딸 엘레나가 그만 소아 뇌종양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고 만 것인데요. 네, 저 아이입니다. 사진에 예쁘다. 보이시는. 진짜 예쁘다. 너무 이쁘고 어리고. 맑은데. 저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엘레나의 엄마와 아빠는 형용할 수 없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2007년 9월 작은 몸으로 암세포와 싸우면서도 씩씩한 모습을 잃지 않았던 천사 엘레나는요. 부모님과 여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는데요. 그런데 엘레나가 떠난 후 딸의 흔적이 가득한 집에서 슬픔에 잠겨있는 부모님은요. 생각지도 못한 선물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서랍 속, 책갈피 사이, 찬장의 찻잔 속 등등 집안 곳곳에 숨겨있는 쪽지였습니다. 엄마 아빠에게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과 함께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남긴 쪽지를 유치원에 들어갈 동생을 위해서는 그레이스, 미소 지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라고 쓴 쪽지를 남겼고요. 병이 깊어져 걷는 것도 힘들어진 엘레나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쓴 듯한 쪽지에는 아파서 미안해요 하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 하늘로 떠나기 직전까지 약 9개월 동안 엘레나는 자신이 떠난 뒤 슬픔에 빠질 가족들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해 둔 거였죠. 마음이 느껴져요. 세상에. 저 어린애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진짜 너무 어떡해. 너무 죄송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뭐 정선희 씨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우시지만 정말 당사자 엄마 아빠는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이 쪽지들을 발견할 때마다 엘레나가 바로 곁에 있는 듯 큰 위로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뒤 엘레나의 사랑과 위로가 가득 담긴 쪽지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했고요. 이 수익금의 전액을 기부해서 소아암 연구재단을 설립했고요. 이 작은 천사 엘레나가 남기고 간 위로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시에 있는 레브라도 리트리버 종의 할리는요. S 어린이병원에 매주 출근 도장을 찍는 치료견입니다. 얘예요. 나 리트리버 너무 좋아. 저 웃는, 나 눈물 또 나. 눈이 왜 저래? 눈이 안 보이네요. 눈이 어떻게 된 거야? 눈이 안 보이네. 사실 할리는 5년 전에 갑자기 녹내장이 찾아왔는데 안타깝게도 두 눈 모두 적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할리의 주인이 TV에서 치료견에 대한 방송을 보던 중 그래, 바로 저거야. 할리가 제2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치료견 자원봉사단체인 포스트케어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그 뒤 지금까지 어언 3년째 어린이병원을 다니면서 아픈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고맙다. 병에 고통받고 씨름하고 또 물리치료를 거부하는 아이들도요. 할리가 다가와서 뺨을 막 핥거나 부비기만 하면 한박 웃음을 터뜨리는데요. 자신들의 불편하고 아픈 모습과 할리가 닮았다고 생각해서 더 특별한 유대감을 갖는다고 해요. 아이들 그 정서적으로도 참 좋겠다. 그러니까요. 진짜 좋아하니까. 절망 속에서 그려낸 아름다운 위로. 자, 봄이 찾아온 언덕 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외딴 집 하나. 쓸쓸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을 건네는 듯한 이 그림들은요. 놀랍게도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1급 시각장애인 화가 박환 씨가 그린 그림. 진짜요? 아니,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저 스케치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 박환 씨는요, 원래 개인전도 열고 국제미술전에 초대받을 만큼 촉망받는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할 만큼 정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의식을 회복했지만 빛조차 가늠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으면 뭐해? 라는 생각만 하며 매일매일 눈물로 지내던 어느 날 오빠, 아무거나 좋아. 그림을 그려봐. 그리고 그를 억지로 이젤 앞에 앉혔는데요.
박환 씨는 그리고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막막하기만 하던 그때 실을 이용한 작업 방식을 생각해냅니다. 자, 일일이 손으로 더듬어 윤곽을 알 수 있도록 풀로 실을 붙여서 스케치를 만들어 놓고 그 위로 붓이 아닌 손가락으로 색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들로 올해 초 실명화가 박환 특별전이라는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시회를 찾아온 관람객들이 그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림을 보고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어요. 라며 뜻밖의 인사를 건넸다는데요. 그는 이런 인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위해 그린 그림이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 그는 주로 봄 풍경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겨울이든 그 후에는 꼭 봄이 온다며 보는 이를 위로하는 것처럼 말이죠. 천사가 된 키다리 아저씨. 1957년 부산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난 그는 7살 때 고아원에 보내진 후 12살의 나이에 고아원을 나와 노숙자로 또 구걸을 하면서 간신히 삶을 지탱했습니다. 그러다 10대 때는 여러 폭행 사건에 휘말리면서 소년원을 전전했고요. 세상을 향한 증오심이 마음속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결국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세상을 향한 분노를 참지 못해 홧김에 술집에 불을 질렀고요. 결국 이 일로 교도소에 수감되고 맙니다. 한 줄기 빛도 찾아들지 않은 캄캄한 곳. 그런데 그때 우연히 그의 눈에 들어온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한 어린이 재단에서 발행하는 소책자였는데요. 이 책에는 증오로 가득 찬 우수 씨의 마음을 조용히 울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어린 여동생에게 등을 가려줄 수 있는 책가방을 사주고 싶다는 어린 소년 가장의 이야기였는데요. 이때 자신의 불행한 유년 시절이 떠오른 우수 씨는 교도관에게 부탁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약 10만 원을 어린 남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우수 씨가 도움을 준 소년 가장에게 편지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그 편지에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수 씨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출소하는 그는 서울의 한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요. 고시원에 살았지만 매월 버는 돈 약 70만 원을 쪼개고 또 쪼개서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후원했습니다. 대단하다. 이렇게 우수 씨가 후원을 한 어린이는 무려 5명. 이 아이들을 무려 7년 동안 후원했고요. 우수 씨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만큼 또 우수 씨도 아이들을 통해 위안을 받고 행복을 느끼던 날들. 그런데 2011년 9월 23일 우수 씨는 배달을 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전 세계를 울린 뜨거운 위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팀 C 인디언스의 최고의 내야수 마이크 아빌레스. 2015년 5월 초부터 수비 실책이 잦아지고 헛스윙을 하는 등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는데요. 알고 보니 4살 배기 쌍둥이 딸 중에 아드리아나가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어 전처럼 경기에 집중할 수가 없었던 거였죠. 다행히 그 사정을 구단에서 헤아려 줬고요. 그래서 열흘간의 휴가를 줬습니다. 아빠 마이크가 잠시나마 딸 곁을 지켜줄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딸이 독한 항암 치료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보고 혹여 어린 딸이 자신의 민머리를 보고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 돼서 아빠도 자신의 머리를 빡빡 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흘간의 휴가가 끝나고 돌아온 경기장. 그 경기장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놀라고 맙니다. 자신의 동료들, 매니저, 그리고 코치진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과 같이 삭발한 머리를 수줍게 쓰다듬으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름답다. 또 더 감동적인 건요. 동료들끼리 마이크의 딸 이름을 딴 팀 아드리아나를 결성해서요. 백혈병과 싸우고 있는 아드리아나를 응원하고 포화 백혈병에 대한 관심을 더 모으기 위해 SNS에 홍보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곁에서 큰 힘이 되어준 동료들의 훈훈한 우정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일까요? 2016년 2월 딸 아드리아나는 무사히 골수 이식을 받았고요. 현재는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야, 아우 진짜. 정말 영화 같은 일이네요. 영화다 진짜. 네. 고생했어. 먼저 들어가. 난 일이 좀 있어서. 라면서 불편하게 집에도 안 가는 상사.
타기도 전에 겁부터 나는 지옥철. 정말 일주일이 월화수목금금금의 연속인 나날. 실제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들 무려 91.8%가 남몰래 울어본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분들은 대체 어디에서 자신을 달래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조사해보니 자동차, 집 앞 계단, 부엌 등 정말 다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들 말고도요. 요즘 새롭게 부상한 어른들의 위로 스팟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한국인들은 또 노래만 한 게 없잖아요. 그럼요. 바로 코인 노래방이라고 합니다. 잘 돼 있어요. 세련됐다. 잘 돼 있어요. 보통 500원에 2곡을 부를 수가 있어요. 저건 무조건 2절까지 다 부르네. 간점하면 안 돼요. 단점 안 되죠. 단점 안 돼요. 예. 에어컨과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환경도 무척이나 쾌적합니다. 또 보통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서요. 정말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롯이 노래를 부르며 셀프 위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집에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 세단장시키는 공간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욕실입니다. 아하. 오로지 나 혼자만 들어가는 가장 프라이빗한 이 공간에서 음악을 들으며 반신욕을 하면서 셀프 위로를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이유로 인터넷 오픈마켓 G업체의 올해 욕실 관리용품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3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플랜트 플러스 인테리어를 의미하는 플랜트 인테리어로요. 반려동물이 아닌 반려식물을 키우는 게 위로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좋아요. 녹색을 보면 좀 힐링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반려식물들을 취재해봤습니다. 오. 먼저 국민 화초라 불리는 스킨답서스를 추천합니다. 정말 키우기가 쉽습니다. 초보자용 화초라는 게 아주 가장 큰 매력 포인트고요. 기특한 게 일산화탄소와 먼지 제거에 탁월해서 주방에 놓아두면 참 좋다고 합니다. 아우, 좋네. 또 정말 싱그러운 뭐요? 레몬즙 향기가 나는 율마. 공기 정화와 담배 냄새 제거는 물론이고 피톤치드까지 뿜뿜 발생시켜가지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위로 앤 힐링 반려식물은 딱이겠죠. 신위로 트렌드, 낯선 곳에서 살아보기. 몇 년 전부터 단순한 여행을 넘어 낯선 곳에서 아예 살아보는 한 달 살아보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나의 삶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직장인이나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물하고 싶은 부모님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한 달 살아보기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 꿀팁 몇 가지를 전수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초심자는 일단 한 달 살기의 성지, 제주도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제주도는요, 일단 한 달 살기 특별 숙소 등 맞춤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숙소를 구할 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관리비입니다. 멋모르고 실컷 냉난방을 하다가 관리비 폭탄을 맞았다는 후기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니까요. 그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돼 있는지 또 비포함이면 보통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좀 더 큰 맘 먹고 자, 이제는 해외에서 한 달 살기를 계획하시는 분들 인도네시아 발리의 우붓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착한 물가가 기본이고요. 천혜의 자연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공기가 가장 깨끗한 곳 중 하나로 진짜? 꼽히는 지역인데요. 매일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를 보고 수영만 하면서 여유롭게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 권해드리겠습니다. 소소한 예능의 소소한 위로. 프리한 식구 31회 한 번 보면 정주행하고 싶은 마성의 예능 19편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노르웨이 생방 베르겐 기차 여행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자, 무려 7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달리는 기차의 창밖 풍경만 줄기차게 방송을 해서요. 홀린 듯 풍경을 보면서 마음이 힐링되는 또 편안함을 느꼈던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도요, 그냥 넋놓고 잔잔하게 미소 지으면서 보게 되는 방송이 있습니다. 바로 힐링 예능의 대명사 나영석 예능인데요. 자, 2014년 배우 이서진, 옥태경, 딸랑 둘이서 밥을 해먹는 모습만 주구장창 보여줬던 삼시세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요리하는 삼시세끼 어촌편, 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식당을 차린 윤식당까지 줄줄이 대히트를 하며 일명 나영석 매직이라는 별칭이 생기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좋아요. 예, 네. 좋아하십니까? 저는 원래 직업 자체가 정신없는 직업이니까 정지돼 있거나 잘 안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괜찮잖아요. 옥태견 씨도 그렇고 보기에. 그래. 네? 저희 가만히 앞에 내가 쭈그리고 앉았어 봐. 누가 봐, 그거를.
특히나 삼시세끼 어촌 편의 차준마 차정원 씨와 참바다 유해진 씨는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며 저희 잠바 진짜로 괜찮아? 따뜻한 가족애를 느끼게 했고요. 그리고 C.S. 틸러 동물들의 등장. 반려견 산차와 반려묘 버리, 손오리들, 그리고 퉁이, 몽이까지 다양한 동물 친구들이 등장했는데요. 여기 다 묻네. 나피드는 이런 동물들의 출연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동물과 출연자들이 가족이 되는 모습이 흐뭇하게 느껴졌던 것 같다라며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공식입니다. 네. 어쩌면 가장 중요한 힐링 공식일 텐데요. 나피디의 예능에는 무의도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아, 좋다. 그거 너무 좋다. 뭘 안 해도 괜찮아. 되게 힐링이 되네요. 외딴 곳에서의 휴식, 소울 스테이. 외딴 곳에서의 휴식이 간절히 필요하신 당신께 코인 노래방입니까? 코인 노래방을 소울 스테이를 추천합니다. 소울 스테이는 쉽게 말해 피정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피정이란 신부, 수녀, 수사 등 성직자들의 수련 방법 중 하나로 일상에서 벗어나 기도하고 성찰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난 2015년 대구를 중심으로 한 카톨릭 기관 17곳에서 종교가 다르거나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소울스테이를 시작한 건데요. 단 소울스테이를 진행하는 카톨릭 기관은 크게 성당과 복지시설, 수도원, 피정의 집 4군데로 나뉘는데요. 경상북도 군위에 위치한 피정의 집에서는 상담사 자격이 있는 수녀님들께 앓고만 있던 고민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면서 마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담. 시원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갈평 피정의 집은요. 숲속에 안겨 있는 곳입니다. 단감밭, 자갈 둘레길을 자박자박 걸으면서 조용히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진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으면 숨잖아요. 그리고 회복되면 나타나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게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커뮤니티나 저런 시설 소통을 더 해야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던 게 이렇게 삥 둘러앉아서 너는 어떻게 힘드니? 난 이렇게 힘들어. 너무 싫었어요. 어떻게 감히 내 슬픔을 헤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나 혼자 내 슬픔을 괴물처럼 키워놓은 거예요. 우상화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슬픔이 너무 우습게 느껴지는 거라 쉐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한 발 내디디려는 분은 이미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